우리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놓고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수증, 헌 옷, 고장, 난 가구에서부터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필요 여부를 떠나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갑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종종 우울과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정서적 이유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는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곧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결코 행복의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간은 좁아지고 생활은 복잡해지며 우리의 움직임조차 제약받습니다. 청소를 하려 할 때마다 무수히 쌓인 물건들과 먼지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남겨두는 것만이 삶을 간소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치워야 하고 정리해야 하는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필요한 곳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어서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비 지상주의가 주입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소유하면서 단순한 행복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비단 물건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 우리 삶 자체도 마찬가지로 단순해질수록 평안해진다. 삶이 복잡하다는 건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선택에는 에너지 소모가 동반된다. 우리가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삶이 더 복잡해질수록 에너지를 뺏기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한다. 장자는 지금 나는 나를 잃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나 자신을 잃는다는 건 과거부터 내 인생에 쌓여온 나의 상처들과 작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들 중에 현재의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으로 내가 감당하기 버거웠던 사건들이다. 왕따를 당한 경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죽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일 수도 있다. 이미 지나가서 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건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현재 삶까지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 중에 현재 나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친구 관계 또는 배우자나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은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인 경우가 많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마음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자책감,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들을 생각만 해도 분노할 수 있고 그때의 아픔이 느껴져서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상상 속으로 재구성하여 그 상황을 없애고 싶어 하거나 그 사건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이고 바꿀 수도 없다. 그것을 완전히 잊는다는 것도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기억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뇌과학자들은 오히려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를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 미래, 현재로 나누어진다에
세 가지 무엇을 더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거나 현재에 집중하여 살게 될지 결정된다. 우리가 과거를 많이 생각할수록 과거의 상처들이 더 자주 떠올라 지금의 삶이 더 괴롭게 된다. 과거를 잊어야지 이 사건은 내게서 지워버려야 하는 기억이야 라는 생각도 결국은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더 집중하는 것이다.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일들로 의식을 옮겨보는 것이다. 지금 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것이다.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본다. 내가 근사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면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본다. 그렇게 현재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나가면 과거를 생각하는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과거를 버린다는 건 이런 의미이다.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오늘과 지금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의 나는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선물 같은 현재를 온전히 누리게 될수록 과거는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된다. 둘째,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장자는 말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밝아지며, 밝아지면 텅 비게 되고, 텅 비어 무위에 들어가면 자연의 도와 일치되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자연의 도와 일치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게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비우기 위해서는 집착과 욕심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장자 강조했다. 집착을 하는 밑바탕에는 집착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다면 사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회사에 집착하는 건 내가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회사로부터 무능력하게 낙인 지켜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리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이가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은 생존 욕구와 연결된다. 내가 돈이 없다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불안해지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내가 보호받지 못할까봐, 보호받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한 두려움이나 집착이 생긴 원인은 다양하다. 과거에 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나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상처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경험일 수도 있다. 어떤 원인이든. 분명한 건 모든 두려움의 이유는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그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집착의 형태로 내게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고 있었더라도 억눌렸기 때문에 아프고 슬픈 기억들은 우리의 무의식 저 뒤편에 숨어 있다. 그리고 결핍의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은 기억은 사랑을 받을 여기까지
인정을 받을 때까지 나에게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렵게 된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집착의 마음을 버리고 싶다면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부터 채워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줘야만 하는 걸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 나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해야만 한다. 만약 내가 나를 무시하게 되면 두려움과 집착은 커지고 삶의 문제도 같이 커지게 된다. 내 마음에서 제발 나 좀 알아달라, 인정해달라라는 욕구가 집착이라는 형태로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욕망의 형태로 보이다가 계속 누르면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집착하는 대상이 결국 스스로에 대한 인정 욕구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려보자. 내가 무엇으로 인해 집착을 느끼고 있고 그 끝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내가 사랑, 돈, 아니면 어떤 외부 조건에 집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착들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었다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삶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동이다. 장자는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했던 일이 곧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했던 모든 일이 바로 가능해지기도 하며 옳음을 따르다가 그름을 따르고 그름을 따르다가 옳음을 따른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옳은 것을 구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무실 식당, 심지어 버스에서도 흡연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엄청난 비난을 받고 벌금을 내야 한다. 수십 년 전에는 가능했던 실내 공공장소 흡연이 지금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내가 옳다고 하는 행동이 몇 년 뒤에는 틀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혐오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진리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 문 바뀌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이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후안 엔리케스는 무엇이 옳은가에서 옳고 그름은 시간에 따라 바뀌며 유일한 진리는 어제, 내가 한 생각은 틀렸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판단과 기준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다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지 말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나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내가 가진 신념으로 나만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나에게 붙는 수식어는 꼰대라는 단어가 될 것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 상황들이 옳은가 그런가를 함부로 나누지 말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덜어내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삶을 좀 더 유연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 삶의 관점을 더 넓혀서 많은 것을 보게 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